금리 인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8.6%를 찍었대요. 이게 41년 만에 최대폭이다. 4월에는 3월보다 조금 떨어졌다, 이제 고점 찍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고 우리 살아납니다 막 이런 여론 피우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물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옐런하고 파월 이런 사람들이 사과가 굉장히 늘었죠. 이렇게 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점점 더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있죠. 뭐라 그래요? 4월 기사죠. 5, 6, 7월. 그리고 5월은 빅스텝을 했다. 6, 7월 빅스텝 밟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미국은 6, 7월에도 빅스텝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인 탈출 막기 위해서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빅스텝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물가 발표 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4연속 빅스텝. 그래서 6, 7월 지지하고요. 9월에도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 9월까지 빅스텝 하면요, 한미 금리 역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빅스텝 따라가지 않으면. 자, 그래서 보면요, 유럽도 11년 만에 금리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월 0.25%포인트. 아, 유럽 되게 조금밖에 안 올리네. 요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유로존 같은 경우는요, 모든 나라를 다 맞출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못 버티는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똑같이 유로존인데 독일은 겁나 잘 나가는데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 붕괴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유로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얘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더 빨리 오리고 그 다음에 유로존이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미국에서 터졌죠. 그리고요, 2010년에 유로존 사태가 터졌죠. 미국에서 먼저 터지고 유럽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빅스텝 쭉쭉 올리면 이제 유럽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51개 주고 막 해서 주별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개의 국가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저렇게 되면은 유럽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6월 초 방송쯤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월 되면 환율 다시 폭등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빅스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금통위 회의가 없더라.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국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빨리 나왔죠. 왜? 물가가 8.6%가 나오고 연준이 9월까지 빅스텝 시사하니까 아직 6월 빅스텝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환율 다시 금방 폭등하죠. 여기서 빅스텝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견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쭉 차익 내는 건데 이거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요, 물가 전망이 우리나라 역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5월에 KDI에서 4.2%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한국은행에서 4.5%로 전망했죠. 그리고 6월 초에는 OECD에서 4.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발표하는 기관일수록 점점 더 높게 물가 상승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물가 상승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죠.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도 더 영향을 받는다. 환율이 1% 올라가면 물가가 0.1%포인트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12,000원어치씩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12달러를 번 거죠. 그리고 12달러만큼 수입을 해요. 그래서 12,000원만큼 수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근데 얘가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라버린다. 그러면요, 12,000원치 수입해도 10달러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요, 12달러로 수입하면요, 얘는요 14,400원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버는 건 줄어들고 쓰는 건 늘어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기준금리 2% 수준 때는 서민 이자 부담이 40%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언제 2% 될 것 같아요? 7월에. 그리고 지금 연말에 2.75%로 계속 전망이 바뀌고 있죠.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던, 작년 8월에 뭐라 그랬어요? 0.25%포인트 올려봤자 안 죽는다. 누가 한 번만 올린대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뭐라 그래요? 연말 2% 될 것이다. 1.75에서 2% 될 것이다. 1.75대가 2018년 정도인데 붕괴는 없을 것이다. 벌써 초에서 이제 한 3, 4월 되니까 2.5%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요, 6월에 벌써 2.75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전망이 1%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별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요, 이게 물가가 잡혀서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물가가 안 잡혔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안 잡혔어요.
미국도 안 잡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맞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물가가 안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번외로 자꾸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없을 거 자꾸 이런 기사들만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런 분석들만 갖다 붙여놓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환율이 폭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환율이 폭등하면요 물가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외국인 자본 빠지죠. 국내 자본 역시도 이탈합니다. 당연히 외환 감소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자의 여력이 계속 감소하는 거죠. 아,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는데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한돈 줄어들죠? 그러면은 대출은 덜 받는데 이자는 계속 더 많이 내야 돼요. 여태까지 빚을 되게 쉽게 준 거지. 아유,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극복하세요 해가지고 돈 푼 돈 가지고 아, 내가 이거 가지고 투기해야지. 그 심리가 아직도 있죠. 얼마 전에 기사 나왔었죠. 자영업자 지원금 받아가지고 코인 샀다고. 돈을 되게 쉽게 벌려고 그래요. 도박판이라고 봅시다. 4명이서 10달러씩 밖에 없어요. 냈다 좋은 폐 나와가지고 올인 먹어봤자 30달러 버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카지노 주인이요 돈을 빌려준대요. 그런데 도박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돈을 막 90달러씩 거의 막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겠대요. 100달러씩 넷이 붙었다고 해봐요. 나중에 이자는요 90달러 빌려주는데 나중에 이자는 1달러씩만 받는데요. 아, 그러면은 내가 따서 갚으면 되지 하고 다 90달러씩 빌려요. 내가 안 빌리면 내 10달러는 무조건 털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많이 벌면은 300달러 벌 수 있죠. 이런 시장에서야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돈 빌려놨는데 계속 서로 따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니까 갑자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 나 9달러는 받아야 되겠다. 90달러나 빌려주는데. 그러면 줄이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면 도박판에 판돈이 줄어들고 그럼 벌 수 있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막 돈 마구 빌려줘서 100달러씩 가지고 도박하던 때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도 아, 저기 따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도박판이죠. 라하랜드라는 도박장이 있다. 몇 명이 들어간지 몰라요. 80명 조사했는데 다 돈 땄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면 돈을 딸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따고 나왔으니까 손해를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야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건데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건 전당포에서도 돈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여기서는 처음에 좀 따게 해줬다가 심리만 자극시켜 놓고서 회수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얘들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융시장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의 행운으로 땄는지 지금 내가 여기를 딸 확률이 높은지 막 이런 거 갬블러들도 그런 거 계산하고 들어가죠. 아, 나 여기 무조건 딴데 해가지고 가면 따져요. 거기에다가 은행에선 지금 자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 유지해야 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85%인데 이거를 내년 7월까지 점차적으로 다시 100%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예금 늘리고요. 대출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예대율도 다시 맞춘다는 거죠. 예대율 보면 어느 쪽을 줄여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가계부채 비중을 줄여라. 기업부채 비중을 늘리고. 그런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랑 이런 것들 같이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맞추려면은 기업부채를 마구 늘리는 것보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쪽을 택하겠죠. 그럼 가계부채는 앞으로 가혹한 축소가 올 거다. 과거에 2달만 연체해도 경매 넘어간다는 이야기들 있죠. 이게 지금은 봐주고 있는데 왜 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한 200만원만 빌려주라. 근데 이 사람이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아, 그래 200만원 빌려줄게. 나 800만원 띵 하고 200만원 빌려줬어요. 천천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1000만원 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200만원 빌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200만원 빨리 갚아라. 나 지금 결혼식 해야 되는데 빨리 200만원 갚어. 필요해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행은 이자 장사잖아요. 친구는 아니니까. 친구는 의리로 빌려줬다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받으면서 빌려줬죠. 근데 은행에서 지금 당장 얼마 마련하세요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는요 이자고 뭐고 간에 일단 회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붕괴 때 일어났던 일이죠. 이때 자기 자본 비율 8% 맞춰야 되는데 일본 자체에서 거의 한 너무 빌려도 한 6% 수준이니까 요거 맞추려고 엄청나게 회수 들어갔죠. 바젤 1 때. 지금은 바젤 3 시대. 그러면요 2달만 연체해도 경매 넘어간다요? 은행에서 당장 회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경매 넘기면은 잘 안 넘기려고 그러죠. 왜? 경매가 우수수 쏟아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회수하게 돼야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요 대출 상환 들어간다고 했죠. 자, LTV 기준으로 대출 상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소폭 하락해도 회수에 안 들어가는데 과거에 이렇게 LTV 기준 못 맞췄을 때 2012년 같은 때 LTV 예를 들어서 LTV 내가 그 당시에 50%였어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빌렸어요. 근데 집값이 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LTV 50% 맞춰야 되는데 하고 1억 회수해 간다고.
그런데 지금 LTV 높이는데 새로운 기준이 생겼죠. 이제는 DSR로 회수할 수 있다. 근데 DSR 같은 경우요, 지금 DSR 70% 이상 고위험 차주가 전체의 40%다. 여기서만 회수 들어가기 시작해도요,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거 금방 얘기했죠. DSR 70%를 코인 투기나 주식 투기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계층별로 보면은 신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갭투기 한 2030과 상가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무리해서 투자한 5060 이런 데서 붕괴 일어난다. 결론, 금리 인상은 세계적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역시도 똑같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발맞춰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보면은 DSR이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니까 부담은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 LTV 기준 넘어서면은 회수 들어간 이유 뭐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LTV는 마구 풀어놨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LTV 풀어놨으니까 돈 회수 안 해도 되겠다 이러겠어요? 내 돈 떼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DSR로 회수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은행권이 쪼여졌을 때. 그런데요, 은행권 규제 완화. 이거 왜 들어갔어요? 바젤3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버려가지고 늦춘 거죠. 코로나로. 요거 정상화되면서 은행권에서 자금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앞으로 무서운 회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때 집값이 버틸 수 있을까요? 거품 낀 거 다 빠지고도 남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